그 다음 수직항력. 자, 그 다음 흐름을 볼게요. 자, 수직항력은 의미, 언제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느냐. 잘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크기와 방향을 얘기해 주는데요. 두 물체가 접촉하였을 때요. 접촉이라는 게 당연히 두 물체를 전제를 하고 있죠.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이 두 물체가 서로 파고들게 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어떤 두 물체가, 딱딱한 물체 두 물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 두 개가 붙어 있는 요 지점에 작용을 해요. 그럼 그 크기는요? 똑같습니다. 또 역시 외력하고 같아요. 외부에서 눌러준 만큼 그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작용 안 하는데 양쪽에서 붙이려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붙이면 이게 찰흙이라면 찌그러져야 되죠. 근데 찌그러지지 않으려고 야 가지마, 온다면 오지마. 뭐 이 항력에 대해서, 수직항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보면 다 나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양쪽에서 막 오면 오지 말라고 밀어야 내가 찌그러지지 않지. 아니면 막 찌그러지겠죠. 그것처럼 외부에서 물체를 찌그러뜨리려고 작용해주면 그것만큼의 힘을 줘야 얘들이 밀려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멈춰 있습니다. 더 세게 밀면 튕겨가겠죠. 그럼 10을 줬는데 내가 20을 주면은 정당방위를 넘어가는 거죠. 정당방위, 자연은 기본적으로 정당방위니까 10주면 10주만큼 줍니다.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 생활도 규제하려고 한 게 저 이슬람 율법이죠. 주는 대로 이 코인이고, 그래서 잘못한 거면 5대 정도 하면 5대 막 때리고 뭐 그렇게 나가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겁니다. 그럼 방향은요? 그렇죠? 오는 방향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안쪽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뱉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두 물체를 접촉의 반대가 뭡니까? 분리죠. 분리되는 방향.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이 둘을 이렇게 반작용 이렇게 해서 쓰기도 많이 하는데 이러면 오 개념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간혹 이렇게도 하는데 접촉했으면 화살표는 받는 쪽에 줍니다. 누가 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힘은 받아놓은 그 받는 물체한테 표현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좀 오개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두 물체 사이에 여기 작용하는 건 맞는데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물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관계라서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게 작용할 테고 접촉 때문에 외부에서 밀어넣는 방향에 그걸 반항을 해서 생긴 거라서 떨어뜨리는 방향. 그래서 두 접점을 해놓고 분리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두 물체가 접촉에 있다. 혹은 뭐 붙어 있다. 혹은 닿아 있다. 뭐 이런 말들로 본문이 구성됩니다. 이게 수직항력이야. 되죠? 그럼 여기에 예제 18번이 아까 장력하고 비슷한데 비슷하게 해서 관점만 봐봐요. 똑같이 M1, M2, M3인데 접촉을 해 있는 거로 만약에 M1, M2, M3면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T1, 여기는 T2가 작용하네 해놓고 여기는 수직항력이니까 여기는 N1, N2인데 여기다가 주고받는다 하면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N1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N2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작용하는 거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F를 주면 똑같은 자리 T1과 N1이 크기가 같은가? 뭐 모양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작용상으로 안에 있는 기능면을 살펴보면 그러지 않다는 거죠. 수돗물 이미지도 보면 이 T1은 이렇게 될 때 얘들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다 주면 안 되죠. 뒤에서 줘야 되죠. 그죠? 똑같은 외력은 F다라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두면은 주고 남는 거니까 얘는 이걸 끌고 가야죠. 그래서 A가 있다면은 T1은 M1A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수직항력은요. 밀고 가는 거죠. 그럼 주면 여기 쓰고 남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두 놈을 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얘들은 M2와 M3 다 합친 거에 가속도 A가 되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물리는 그냥 포인트만 보고 보면 안 되고 방향성까지 의미, 작동까지 보고 판단해야 같다 다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직항력과 장력은 유사한 거죠. 뭐 때문에? 요 성격 때문에. 이것도 역시 외력하고 관계가 45도까지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예, 물체가 부러질 때까지. 그래서 수직항력이나 장력은 스스로 뭔가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항해서 생기는 작용, 반작용 이런 성격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크기는 외부에서 주는 만큼 생긴다. 왜 이런 복잡한 설명이 있냐? 원래 가장 기본되는 힘이 아니라 만류력, 중력, 만류력하고 전자기력 그리고 핵력 두 개가 자연의 기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을 합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라서 그걸 좀 생활에 편리하게 가다듬어 놓은 겁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생긴 걸 그냥 정의를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필요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수직항력.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만류력이 작용한다, 수직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막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두 물체가 있다, 두 물체가 맞닿아 있다라고만 조건 주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내야 돼요. 힌트는 분명히 있지만 문장에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실수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18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보죠.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네,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찰력입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건부로 힘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의미 혹은 여기는 호출기호로 봐야 돼요. 무슨 조건이 있을 때 마찰력을 불러올 건가 생각을 해낼 건가. 뭐가 있을 때요? 그냥 마찰이 있다고 해야 돼요. 마찰이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마찰이 없다라고 했는데 마찰이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또 웬만하면 그게 조건이 없으면은 별말 없으면 마찰이 있을 때는 있다라고 하지 암만 해놓고 마찰이 있는 것처럼 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한 케이스. 굴러가는 데요. 어떤 물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닥과 이 공 사이에 마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을 적어도 회전시키려면 외부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그 힘이 마찰력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굴러가는 조건일 때는 마찰력이 필요해요. 뭐 잘 생각해보면 빙판 위에서 자동차 갈 때 빙판 위에 마찰력이 없죠. 그럼 자동차 아무리 돌아도 헛돌지 나아가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을 때는 이게 필요한데 이 굴러가는 거는 마찰력이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느냐 좀 더 배우겠지만 이거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요. 면과 면은 계속 정지한 형태입니다. 쓸리지 않고요. 급출발, 급제동 안 하고 그냥 굴러간다면 살포시 밟고 지나가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작용하는 힘은 그냥 정지 마찰력이에요. 이거는 강체에서 나오는 흐름이고요.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크기 그리고 그 방향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한 놈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찰력이 세 종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물체의 원래 힘은 뭐하고요? 운동 중에서 가속도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힘은 가속도로 연결돼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마찰력은 속력, 즉 움직임에 따라서 마찰력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움직임 상태를 보고 움직이는 상태를 보고 세 종류로 가릅니다. 뭐 정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움직일 때. 그럼 정지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마라고 하겠죠. 마찰력. 그럼 움직일 때는 운동 마찰력이라고 할 텐데 그때 크기가 정지했을 때는 외력하고 똑같아요. 많이 봤죠? 수직항력, 장력 똑같이 정지 마찰력까지 외력과 똑같은 크기가 작용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나는 원래 가만히 있어요. 근데 나를 움직이려고 누가 밀어요. 미는데 5N을 주면 내가 3을 마찰력으로 작용하면 밀려가겠죠? 5만 딱 주면은 안 밀려가는데 5 줬는데 10을 하면 내가 튕겨가겠죠. 밀려고 탁 미는데 튕겨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멈추기 위해서 외부 자극을 없애는 정도다. 외부에 민감하게 할 때는 항상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외부와 똑같다. 수직항력, 장력과 똑같아요. 근데 일단 움직이게 되면 항상 일정하더라가 실험의 결과입니다. 관찰의 결과지요. 그래서 일정하게 작용하더라. 그럼 여기서 이 부분 수직항력, 장력은 물체가 끊어지고 부러지는 것까지인데 마찰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보면 기본적으로 마찰력은 두 물질 사이에 용접이 되어 있어서 붙어 있는 상태예요. 붙어 있는 게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붙어 있는 게 끊어지는 거는 이 재질이나 습도나 온도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특수한 조건 따라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꽉 붙어 있느냐지요. 물체를 본드칠을 할 때도 슬쩍 눌러놓으면 잘 안 붙는데 양쪽에서 꾹 눌러주면 두 개가 딱 잘 붙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두 물체가 잘 붙으려면 꾹 눌러줘야 됩니다. 꾹 눌러주면 뭐가 생겨요? 두 물체 사이에 반발력, 네, 수직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둘이 붙어서 견딜 수 있는 정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네, 수직항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누르는 정도가 심해지면 꾹 누를수록 붙어있는 정도가 커지고 그럼 정지해서 작용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이걸 딱 도달하면은 요때까지 견딘다도 되지만 요때부터 움직인다. 그럼 요것도 움직이면서 작용하는 힘도 어차피 눌러놓은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들도 수직항력에 비례한다가 되겠죠. 그럼 물리에서 혹은 수학에서는 비례를 없애고 이꼴하려면 뮤인데 이 두 개는 값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뮤 프라임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걸 갖다가 요걸 이꼴 되는데 요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랑 따로 부르죠. 그냥 정지 마찰력은 외력과 똑같고요. 그 중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뮤n이라서 써서 외력, 수직항력과 비례하는 값이고 뮤는 줍니다. 그 다음에 운동함 작용하는 건 여전히 뮤 프라임 n인데 또 뮤 프라임은 뮤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거는 줍니다. 그래서 뮤 프라임 n 이렇게 써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힘이 셋 중에 뭐가 작용하느냐는 거는 정지하고 있느냐, 움직이고 있느냐. 힘은 원래 가속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운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봐야 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게 마찰력이에요. 그럼 방향은요? 명확하죠? 정지했을 때는 외력이 주는 그거에 반대죠. 반대 방향으로만 그냥 객인성으로 작용하면 됩니다. 작용 방향처럼.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다면 당연히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왜? 마찰력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멈추려고 하는 게 마찰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마찰력은이라고 하면 뮤n 해도 이제는 틀려요. 보통 뮤n이라고 했는데 3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띄워야 돼요. 이 중에서 지금 어떤 마찰력이 작용하는지를 봐야 돼요. 정지 마찰력이라면 외부에서 주는 만큼이기 때문에 외력이 뭔지를 봐야 정지 마찰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딱 떨어지는 요걸 문제가 많이 내고 어려워질수록 이 정지 마찰력 지점에서 문제가 나옵니다.